안녕하세요. 고요한숨 그림선생 작가 김혜명입니다. 제가 입시를 해보고 사용해봤을 때 가격이나 재질, 보존성에 대해서 좀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아마 미술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재료를 구비를 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연필이 있겠는데요. 보통은 톰보에서 나온 모노 J 사비를 많이 쓸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타스로 사서 쓰는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연필은 그냥 너무 소모적인 거기 때문에 한 타스 사서 그냥 다 깎아가지고, 지금 이 화구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소묘만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입시할 때는 위에다가 연필을 보통 채워놓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쓸 경우에는 뭐 콘테나 이런 것도 좀 쓰기 가장 빈도가 높은 걸 위에다가 깔아놓고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세팅을 하고 썼었는데, 서울대 이대 같은 경우는 연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뭐 연필은 뭐 몇 타스? 한 2타스, 3타스 정도 깎아서 위에다가 놓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새 거에 가까운 연필인데 이렇게 나무를 길게 깎게 되죠. 화면에 닿는 각도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길게 쓸 때도 있고, 소묘 묘사를 할 경우에는 짧게 잡고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긴 연필을 잡고 써도 되지만 짧아진 연필을 깍지에다 껴서 써도 되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작업하면서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필을 이런 식으로 아예 통으로 깎아놓고 길이별로도 약간 구분을 해서 세팅을 해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필은 보통 사비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사비로만 그릴 경우에는 하얀 거는 하얗게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진하게 강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3비로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2비까지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2비도 써보기는 했는데 보통 그거는 뭐 수채화 스케치 할 때 뭐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썼고, 그래서 뭐 3비에서 2비,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5비, 6비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표현의 다양성을 원한다면.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지금 또 다시 찾아보니까 아직은 8비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나는 부드러운 표현을 원한다고 하면 만고흐라고 어떤 연필이 나오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9비까지도 나온 그거를 사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연심이 단면을 이렇게 통을 자체로 이렇게 화면에 긁으면서 어떤 요철의 느낌을 줄 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사서 구비는 해놨었는데 별로 저는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흑연가루를 쓴다든지 근데 흑연가루는 연필 깎으면서 약간만 신경 쓰면 뭐 통에다 모아놓고 하면은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팔기도 하더라고요. 스테들러라는 또 요런 파란 느낌의 디자인이 예쁜 연필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연필이 4비에서 6비?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써봤는데 별로 그냥 콤보가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특별하게 뭐 좋고 이런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묘를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든지 재료에 최대한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모노백이라고 조금 고가의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노제이가 800원쯤에 팔더라고요. 한타스에는 뭐 8,600원, 716원 정도 하는데 모노제이 같은 경우는 한 자루에 1,800원이에요. 두 배도 더 비싼 거긴 한데 뭐 한타스로 사면 1,750원, 1,000원 정도 더 비싼 연필인데 얘가 좀 부드럽긴 해. 연필을 좋은 걸 쓰고 싶으면은 이걸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게 연필을 한 10타스까지 쓰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봤자 이거를 뭐 한 타스에 8,600원이면 뭐 10만원 안쪽에 좀 차이가 나는구나. 모노 100으로 쓰면은 10타스를 쓰면 21만원이고 그냥 쓰면 86,000원이니까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거를 자기가 좀 재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뭐 방해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싶은 어떤 벽에 부딪혔다든지 할 때는 좀 이런 선택을 해보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노 제이를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깍지는 요새는 이런 세팅으로 금속으로 된 여러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나오게 돼 있던데 뭐 예쁜 색깔 사서 쓰면 환기도 되고 좋겠네요. 그리고 지우개는 아주 아날로그로는 2가지 정도를 쓰는데, 톰보에서 이런 식으로 10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지우개를 보통 이제 쓰고, 5-1이라고 약간 플라스틱 지우개를 도톰한 지우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틀렸거나 불필요한 걸 지울 때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림 그릴 때는 이게 하얀 연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연필 뭐 톤이 좀 더 들어갔다거나 할 경우에 이렇게 지우개를 면을 이용해서 톡톡톡 닦아낸다든지 그러면 이 한 면을 쓰고 또 다른 면 쓰고 이렇게 해서 까맣게 되겠죠. 뭐 물론 틀린 거 뭐 이렇게 좀 불필요한 선 지우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5-1 같은 경우에는 날카롭게 지우는 용도, 뭐 금속의 광을 표현한다든지 할 때 쓰는데, 이게 이제 톤을 이렇게 닦아냈을 경우에는 한 면이 다 까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사포 180방? 180방인데 여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면 자체를 갈아내서 또 깨끗한 면으로 만들어서 또 이제 그림 그릴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사포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무 거친 거는 표면이 거칠어지니까 한 180방 정도도 괜찮은 것 같네요. 요새는 전동 지우개라고 뭐 나와서 이렇게 끝에 돌아가서 쓰는 거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저는 약간 엑스트라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탄은 드로잉할 때 한 번씩 써보긴 하거든요. 유화할 때, 드로잉 할 때 쓴다든지 재료가 훌 날아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쓸 때가 약간 강하게 쓰기에는 좀 적절한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아니면 보조적인 재료를 쓰는 느낌? 저는 이거를 드로잉 수업에 쓰느라고 한번 목탄을 구비를 하려고 샀던 것 같은데 한 통이 별로 비싸지 않은 건데, 뭐 파버카스텔이나 윈저 앤 뉴튼에서는 천연 목탄을 스틱으로 가공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거를 사는 게,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다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게 되면 대학교 때 아니면 입시할 때 샀던 걸 나중에 진짜 작업하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 선택했던 재료가 자연스럽게 내 작업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은 그냥 좋은 거를 사라고. 그렇죠. 콘테는 스틱이랑 연필 형태로 2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연필이랑 스틱이랑 아예 그 재질, 뭐라 하지? 마띠에르의 느낌이 다르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구로 된 스틱 콘테를 쓸 때는 콘테 아빠리에서 48색 요런, 지금은 이제 이건 예전 패키지라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림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아요. 콘테 아빠리께 스틱 그냥 가장 선택하는 게 이게 가장 무난할 겁니다. 색깔도 괜찮고 많이 부서졌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69,000원쯤에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 거를 84색으로 해가지고 나무 케이스에 되게 번쩍번쩍하게 파는 게 있는데 125,000원. 콘테를 색깔을 84색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료가 조금씩 여러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48색 정도 콘테면 충분한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콘테에 집중해서 주된 재료를 쓰고 싶다고 하면 84색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어떤 드로잉의 한 재료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그냥 48색 이런 이 사이즈를 사는 게 아마 화구통에 넣기에도 좋고 가장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가격 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넘다 보면은 이제 정말 막 훅훅 나중에 그냥 단위가 너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료들을 다 모아서 들고 다닐 거를 생각을 하면 들고 다닌다기보다 이제 뭐 미술학원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좀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할 경우에는 콘테가 주된 재료도 아닌데 막 이만한 데다가 막 뚜껑도 안 젖혀지는 이런 느낌의 재료를 쓰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연필 콘테도 콘테 앞발이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필이 도톰하고 안에 심도 두껍고 B하고 3B, HB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사서 썼었는데 얘가 워낙 콘테 재료가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파버카스텔에서도 나와서 연필 콘테를 썼었는데 색깔은 블랙하고 브라운 계열하고 화이트가 필요에 따라서 구비를 해놓으면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보조적으로 콘테 쓸 때 찰필이라고 이런 종이를 말아놓은 스틱? 연필같이 쓸 수 있는 걸 쓰는데 뭐 이렇게 문질러서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든지, 스틱 콘테나 연필 콘테를 썼을 때 그 선의 느낌을 약간 약하게 한다든지, 뭐 면에 부드러운 느낌을 원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 이것도 연필처럼 깎아서 쓰면 됩니다. 쓰고 여기 더러워지면 깎아서 쓰는데, 웬만하면은 그림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손으로 문대면은 이렇게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얼룩덜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찰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기본적인 뉴트럴, 뭐 블랙에서 브라운하고 흰색 계열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따로 파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사서, 얘도 콘티아 파리.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대학에서 소묘 수업 때 표에서 샀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교 파스텔? 문교 파스텔이네요. 이것도 드로잉 할 때 썼었는데 문교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흰연필, 프리즈마 칼라. 이게 엄청 오래된 거여가지고 패키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종이 패키지거든요. 근데 120색이에요. 지금은 120색은 안 나오는데 요새 숙제 공부하는 책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150색 이런 거 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이 색연필을 잘 쓰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132색하고 150색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72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색연필을 만약에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해봤는데 132색과 150색 그러니까 150색을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거는 패키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뭐가 다르냐면 그 볼륨이 달라서 얘도 약간 좀 볼륨이 커서 불편한데 150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해서 6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가 넓적해지니까 입시를 하거나 할 때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지겠죠. 132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틴 케이스에 이렇게 착착착 한 5개 판이 겹쳐지는 세팅으로 알고 있어요. 150색이 한국에서는 98,900원, 132색은 77,400원. 조금 약간 가격이 나가는 재료들은 화방에서 사지 말고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를 하나씩 제일 싼 데 골라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즈마 컬러 같은 경우에는 낯색으로 화방에서 한 개씩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뭐 블랙이라든지 뭐 자기가 특별히 많이 쓰는 색연필은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혼합 재료를 쓴다고 하면 얘를 다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쓰는 약간 뉴트럴한 색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색깔, 뭐 울트라마린 같은 것, 뭐 블랙, 뭐 브라운 아니면은 뭐 미드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이만큼 뭉쳐가지고 뽑아서 그냥 여기다 넣고 다녔어요. 한 칸 정도, 요거에 한 칸 정도가 색연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색연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작업하면서도 아날로그로 그림 그리기가 너무 편한 재료라서 웬만하면은 저는 애기들 수업할 때도 그냥 150색을 얘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사는 재료를 되게 그냥 좋은 거, 이런 프리즈마 컬러 150색을 8살 아이에게 선물을 하면 너무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다른 뭐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틴 케이스가 이렇게 넓적한 초록색 색연필 세트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그 재질 느낌이 달라요. 프리즈마 컬러는 소프트 코어 심이 약간 부르고 두꺼워서 발색이 좋고 그림 그릴 때 좀 부드럽게 연필이 약간 무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색깔이 잘 섞이고 이건 다 지금 다 유성 색연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파버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고 발색이 프리즈마 컬러보다는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을 하는 게 좀 강점이 있겠죠. 블렌딩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쓰는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제가 입시할 때는 그냥 보통 프리즈마 컬러로 많이 썼어요. 발색이 좋은 게 제일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파스텔 찾아보니까 문교 파스텔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90색 이렇게 한 네모난 케이스에 2층으로 들어가 있는 한 요 정도 두께 되는 문교 파스텔 90색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전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90색도 싸지가 않거든요. 한 49,000원 정도 하는데 재료를 얹으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미술학원에 너무 몇 년 동안 계속 버려진 재료가 있어서 주워와서 써봤거든요. 그런 재료는 주워와도 안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작업할 때 어떻게 하든지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올렸더니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색깔도 아니게 되고 변질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문교 파스텔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렘브란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렘브란트 90색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165,000원이더라고요. 한 3배도 더 비싼 거예요. 형태는 그래도 좀 주로 쓰는 재료이라고 하면 파스텔은 그거보다 또 좀 덜 쓰는 재료였어가지고 제가 입시할 때 선택을 했던 방법은 렘브란트를 90색을 다 사지 않고 아까 그 색연필을 뽑아내서 썼던 것처럼 내가 파스텔에서 보통 쓰는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걔도 이제 미드톤 정도 아니면은 뭐 쨍한 색깔이라도 뭐 울트라마린 정도만 해가지고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만 한 얇은 벌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썼어요. 근데 그 정도로만 해도 뭐 파스텔이 주력 어떤 재료가 아니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 파스텔은 절대로 렘브란트를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문교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 카렌다시에서 나온 네오 파스텔인데요. 얘는 96색이에요. 얘도 약간 고가의 재료라서 기본적으로 얘도 이제 틴 케이스고 얹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재료를 종이에 얹은 위에다가 색깔을 또 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입시할 땐 서울대 디자인이 이걸 많이 썼었거든요. 포트폴리오 준비하느라고 샀었던 것 같은데 얘는 오히려 대학교 가서 드로잉 할 때 많이 썼어요.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오일 파스텔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로잉 하기도 좋고 해서 이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